네. 문장보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보호예요. 새로운 단원이죠. 새로운 단원이고요. 이건 앞에 거랑 전혀 관련이 없이 문장보호 우리 그냥 사용하는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2014년도에 문장보호의 개정안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2014년도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바뀔 때 일단 그걸 봐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바뀔 때요.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 우리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문장 보호를 그 문자표에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찾아서 문장 보호를 찾아서 그거를 찍고,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당시에 2014년도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판 있죠. 컴퓨터 자판에서 그냥 누를 수 있는 걸로 다 중복해 가지고 인정해 주는 걸로 쫙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운데점, 만약에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점 여기다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이거는요 우리 자판에 없어요. 그래서 문자표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중앙에 있는 걸 그걸 찍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막 쉼표로 바꾼다든가, 얘를 갖다가 마침표로 찍어도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중복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걸로도 쓸 수 있고 저걸로도 쓸 수 있다라는 중복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지금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 고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 뭐 마침표 있고요. 그다음 물음표 있고요. 그다음에 느낌표 있고요. 그다음에 쉼표, 가운데점, 쌍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그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그리고 여기 겸나표, 혼나표, 물결표, 드라마표, 숨김표, 줄임표까지 17 개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17 개뿐만 아니라 막 빗금 이런 것들도 조금 있어요. 더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문장보에서 막 쉼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제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3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쉼표는요 그 문장보 나온 거 국립국어원 그 개정안에서 나온 거 보면요 쉼표만 30 몇 개가 돼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저럴 때도 쓸 수 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뭐 나머지 부분들이 있죠. 걔네들은 거의 먼저로 출제되지 않는 것들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만 먼저 외우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98% 나와요. 98%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닌 다른 거에서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4개 중에 3 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한 개 우리가 모르는 거 나온다 하더라도 '아이 대강 얘는 맞나 보다.' 그냥 그렇게 가실 수 있게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 번씩 가 보도록 할 겁니다. 맨 첫 번째 마침표입니다. 맨 첫 번째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시해 드리는 것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별표 치시면서 가는데, 문장보는 오늘 꼭 공부하세요. 응? 별거 아니잖아요. 17개 그것만 딱 외우시면 한 단원이 끝나는데. 솔직히 우리 품사 같은 것들은 여러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근데 얘는 그냥 오늘 다 끝나 버려요. 오늘 다 끝나 버리니까 오늘 다 정리하시라고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해갑니다. 서술과 명령과 청유할 때 사용한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제 손을 꼭 잡으세요. 그러니까 문장 끝나면 여러분, 문장 끝나면 그냥 마침표 찍으라는 소리예요. 뭔가를 서술하거나 명령하고 청유할 때, 그러니까 문장 끝나면 그냥 찍는 거예요.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제 손을 꼭 잡으세요. 그냥 문장 끝날 때 찍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끝날 때 그냥 '다 찍는 거구나. 찍는 게 원칙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장에는 다 마침표가 찍으면서 끝나겠죠. 끝나겠죠. 근데 요거 아시는 겁니다. 인용한 문장이라고 나왔네요. 인용한 문장. 인용한 문장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큰 따옴표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야. 큰 따옴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러면 여기 안에도 큰 따옴표 안에 지금 문장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밖에다 찍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여기다 찍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얘에서 얘도 문장이니까 그럴 때 이것도 문장인데 문장에 마침표 찍어 안 찍어 이렇게 했을 때 찍는 게 원칙이지만 안 찍어도 돼.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 안에는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아시겠죠? 그쵸? 큰 따옴표 안에는 문장이 나왔을 때, 큰 따옴표 안에 문장이 나왔을 때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된다. 아셨죠? 요걸 봐 놓으세요.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목이나 표 여기다가 별표 쳐 놓으시고 이걸 보시는 겁니다. 제목이나 표면에는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책 제목 이런 것들 있죠. 그럼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표 같은 경우에도 마침표를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 봤더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랬죠? 안 찍었잖아요. 찍으면 안 된다고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거 찍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압록강은 흐른다. 얘도 제목이기 때문에 얘도 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써져 있는 이 압록강은 흐른다. 압록강은 흐른다라고 하는 얘 있죠? 이거 얘 안 돼요, 얘? 서술. 그쵸? 강물 지금 흘러.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얘가 제목인지 어딘지 우리 잘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뭘로 줘요? 제목 이렇게 써서 줘요. 써서 줘요. 그럼 제목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절대로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여기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것들도 표어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요. 그러면 줄 때 얘네가 아니구나. 얘네는 찍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표어는 누가 봐도 표어인 것들 줘요.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을 강조하자 뭐 이런 것들 누가 봐도 표어인 것들을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요거 있죠. 얘를 지우고 요거 있죠. 제목이라고 써주면 너무 좋은데 얘는 요거 압록강 흐른다라는 것도 얘는 제목을 안 줄 때도 있어요. 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압록강 흐른다 줄 때도 있어요. 얘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제목이구나라는 걸로 외우셔야 돼요. 왜? 문장 부호라는 그 개정안을 줬을 때 얘를 제목이나 표에서는 하고 얘를 제목으로 거기에 대표로 우리한테 예문으로 제시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문장 부호라는 걸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저거 제목인 거 니네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때 우리가 가서 압록강 흐린가 서술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찍어도 되고 찍어도 되고 그런 거지. 막 이렇게 우리가 우겨봤자 그렇게 우겨봤자 이걸 들어줄 확률이 적어요. 저 문장은. 왜? 예문에 대표 예문으로 그들이 준 거잖아. 압록강 흐른다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머지 이런 표어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아는 걸로 줄 거예요. 아는 걸로 주다든가 아니면 책 제목 같은 것도 정말 아는 책 제목 같은 걸 줄 거예요. 아니면 문장에서 책 제목 뭐는 뭐 이런 식으로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줄 거지만 그렇지만 얘는 압록강은 흐른다. 얘는 안 주더라도 그러니까 표 여기서 제목 이런 게 안 써져 있다 하더라도 얘는 제목이구나라는 걸 외워주세요. 얘는 외워주세요. 그래서 압록강 흐른다는 안 쓰는구나 이렇게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 거예요. 제를 이렇게 가로 써놓고 또 얘네 두 개는 특히 얘도 마찬가지. 얘는 표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얘네 두 개는 아무것도 안 줘도 여기 제목 써놓고 표 써놓고 이런 거 안 준다 하더라도 얘는 제목이나 표거나 마침을 쓰면 안 되는 거라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 압록강 흐른다 저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저 독일로 넘어가가지고 독일에서도 번역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1960년대인가 좀 이렇게 옛날의 그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상황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두 개 꼭 봐놓으시고 제목이나 표는 안 쓰는구나 이것들 알아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얘네들 중요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아라비아 숫자요. 얘도 별표 치세요. 얘도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얘도 별표 치시고요. 다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 월, 일을 표시할 때 그러니까 연, 월, 일 얘네를 생략하고 마침표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날짜 말하면 2020년 이걸로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11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늘 며칠이지? 뭐라고요? 23일? 23일.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느냐? 잘하시다. 이거요. 이거 빼시면 안 돼요. 우리 맨 마지막에 이 일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죠? 우리 막 이렇게 하잖아. 오늘 며칠이야? 2020년 11월 23일. 이거 끝나.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이거 안 된다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연, 월, 일. 일까지도 그렇죠. 일을 안 쓰고서는 대체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얘가 요거가 좀 중요합니다. 얘를 빠지면 안 됩니다. 연월일을 대체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기 또 보이시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개최되어 뭐 우리가 무슨 국가행사에서 뭐 11월 3일부터 시작해서 11월 6일까지 개최돼요. 이렇게 갔을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일자 쓰셔야 돼요.
여기 일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11월 3일부터 시작해서 11월 6일까지 일자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도 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뒤편에 일쪽 얘네들을 빼 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11월 1일부터 뭐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했을 때 일부분을 빼시는 거. 1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빠지면은 안 된다. 이거는 기억을 해 놓도록 하세요. 다음. 이거 잠깐 놔두시고 이거 갑니다. 특정한 의미가 있을 때. 특정한 의미가 있을 때. 우리요. 3.1 운동이요. 8.15 광복이요. 거의 이거예요. 거의 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3.1 운동이요. 그다음 8.15 광복이요. 이런 거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어떤 날짜잖아요. 그쵸? 그래서 3.1 운동 쓸 때 3.1 그다음에 운동 이렇게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거에 뭐 쓸 수 있어요? 뒤에 여기다 안 찍는 거예요. 특정한 의미 있을 때 이거 안 찍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이게 지금 마침표로 찍은 건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빼 갖고 온 건데 원래 얘는요. 뭘로 찍어야 되냐면 가운데 점이었어요. 원래 얘네는 특정한 의미가 있을 때 이렇게 찍어야 돼요. 3.1 운동 이렇게 찍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얘가 가운데점으로 찍는 게 가운데점 이걸로 찍는 게 원래 원칙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뒤도 안 찍는 건 동일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판에 있는 걸로 찍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되고요. 당연히 얘도 되는 거야. 둘 다 된다는 소리예요. 둘 다 돼요. 그래서 특정 어떤 의미가 있는 날 3.1 운동, 8.15 광복 이런 것은 특정 의미가 있을 때는 마침표와 가운데점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3.1 운동 날을 특정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연월일을 쓴 것뿐이에요. 제가 그냥. 연월일 쓴 거니까 얘를 그냥 뭐 2019년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연월일로 쓴 거지 특정 의미에 쓴 거 아니에요. 특정 의미는 무슨 운동, 뭐 광복 이런 게 써져 있어야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 그래서 특정 의미가 있는 날은 가운데점으로도 쓸 수 있는 거구나. 가운데점이 원래 얘가 원칙이었다고요. 가운데점이. 뭐가 원칙인지 뭐가 허용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두 개 다 쓰인다가 중요한 거니까. 다음 여기 보세요. 주의. 연, 월, 일만 쓰고자 할 때는 쓰면 안 돼요. 언제 개최해? 그랬더니 개천년도를 얘기했더니 언제 개최해? 그랬더니 2019년 이런 거 없다고요. 연월일이 같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월일이 나오던가 저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지. 하나만 나와 가지고는 쓸 수 없어요. 연만 나온다든가 월만 나온다든가 일만 나온다든가 그럴 때에는 2020년 이렇게 그냥 그렇게 다 이렇게 다 써 버려야지 얘를 2020년 요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문장 보호드립니다. 문장 보호드립니다. 마침표랑 관련된 얘기 다 했습니다. 됐죠? 끝났어요. 마침표 끝난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 물음표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요. 물음표는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낼 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질문할 때 쓰는 것이다. 네, 질문할 때 쓰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요 두 가지 있을 겁니다. 얘 두 가지에다가 별표 치세요. 이거 진짜 잘 나오는 겁니다. 얘네 두 가지를 갖다 별표 치시고 갑니다. 선택적 물음이 이어질 때에는 맨 끝에 것만 붙인다. 그리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에는 물음표가 각각 붙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정말 잘 나와요. 왜냐면 이거죠. 선택적으로 너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너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디 붙어요? 맨 끝에밖에 안 붙죠. 왜? 둘 중에 하나잖아. 너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저 중학생이요. 저 고등학생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몇 개 하나야. 너 중학생이니 고등학생이니? 저 중학생이야 고등학생 이게잖아. 답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앞에 봤더니 너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보이세요? 답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각각각각에 지금 물을 묻고 있는 거죠. 각각각각가 묻고 있잖아. 그러면은 얘네는 어떻게 각각각 여기 써준다는 거죠. 그럼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이렇게 문제 낸다고요. 그죠? 그럼 이거는 틀린 거죠, 여러분. 이거 선택이잖아.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맨 뒤에 거만 붙이는 거라고요. 물음표를. 그쵸? 너 짜장면 먹을래? 언제 먹을래? 어디서 먹을래? 그러면 각각 다 붙여야 된다는 소리고. 아셨죠? 이거 그다음에 요것도 제일 잘 나오는 거 얘예요. 이 문장을 그대로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 하니? 맨 마지막에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문제 내잖아요. 그러면 그럴싸하거든 이게. 얘네들 안 주고 맨 마지막에 붙이면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잘 나와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각각 다 붙여야 된다라는 거 맞죠? 이것들이었습니다. 물음표입니다. 다음. 의심이나 빈정거림 얘기했다. 여기 세 가지도 있어요. 제가 다 중요한 것들만 지금 골라냈기 때문에 계속 별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봅시다. 의심하거나 빈정거리거나 적절한 말을 찾기 힘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의심 얘기할까요?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할 사람은 최선생? 최선생 정도인 것 같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할 사람 최선생 정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최선생도 우리랑 의견을 같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30점이라 거참 훌륭한 점수군. 100점 만점이겠지. 100점 만점인데 거기서 30점이라 잘했군 이거죠. 이거 뭐예요? 빈정거리는 거죠. 이거를 문학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문학으로 얘기하면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학적 표현을 쓸 때는 문학 용어로 얘기할 때는 얘를 반어법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 반대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거 얘기할 수 있냐면은 뭐 엄마가 되게 아끼는 찻잔 깼다 할까? 찻잔 깼는데 불구하고 엄마가 얘기하죠. 잘했다. 아주 잘했어. 더 깨. 다 부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어법이죠. 반어법이죠.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야. 잘했다. 잘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문학 용어로 빈정거리면서 좀 얘기할 때 이럴 때 물음표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요. 나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했어요. 가출이란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거죠. 근데 강아지가 지금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그 강아지 사라진 걸 뭐라고 써야 될지 적절한 말이 잘 모르겠어. 적절한 말을 찾기가 좀 힘들어. 그랬을 때는 요런 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은 뭘로 맨날 나오냐?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했어요. 우리 집 햄스터가 가출했어요. 맨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들은 여기 예문이요. 거의 똑같이 들어가요. 거의 똑같이 예문들이 나와요. 이 예문들을 굉장히 바꾼다던가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봐놓으시고 그다음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는 뭐를 좀 봐주셔야 되냐면 물음표만 사용하지 않아요. 뭐하고 소괄호를 치고 물음표 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렇게 하는 요거를 소괄호라고 해요. 요렇게 가셔야지 얘를 뭐 이렇게 대괄호 같은 걸 하고서는 요렇게 간다 이런 거는 없다고요. 이런 건 없다고요. 대괄호하고 하면 안 돼요. 소괄호를 하셔야 돼요. 그죠? 하는 김에 얘기해볼까요? 얘가 소괄호고요. 좀 이따 말하겠지만 요렇게 쓰는 얘가 중괄호예요. 이게 중괄호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얘가 대괄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괄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괄호. 저 이름들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의심이나 빈정거림이나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는 다 소괄호에다가 물음표를 집어넣는 형태를 쓰더라. 되셨죠? 그쵸? 이렇게 가요. 됐습니다. 얘네들이었어요. 느낌표 가겠습니다. 느낌표요. 느낌표는 거의 문제로 출제 안 돼요.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느낌표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 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 감탄문이나 감탄사 끝에 붙인다. 네?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어머 막 이럴 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자기 마음이 나올 때 이럴 때는 느낌표 쓸 수 있어요. 다음 요것만 더 보내주시면 돼요.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일 때 강한 느낌을 나타낼 때 이럴 때 청춘 좀 강조할 때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열정 이것은 뭐 젊은이들에게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다. 사랑 뭐 인생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사랑만큼 중요한 건 없다. 뭐 이럴 때 맨 처음에 강한 어구 강한 느낌을 나타낼 때 이럴 때 요렇게 느낌표를 쓸 수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다음 놀람이나 항의일 때 이게 누구야? 내가 왜 나빠? 이거 항의죠. 내가 왜 나빠? 강조 약간 강조죠. 항의지만 항의하게 하는데 약간 강조의 의미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누구야? 이렇게 됐죠. 이거 놀람. 근데 얘랑 이게 누구어라 여기 제가 써놨어요. 이게 누구어랑 달라요. 이 물음표로 인해 가지고 좀 달라요. 물음표 하나로 인해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여기다가 제가 써놓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나가다가 봤어. 보고 말하냐? 이게 누구야?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거 누구야, 이거? 반가워서 하는 거. 그죠? 근데 얘는요, 이거 누구야? 진짜 묻는 거. 진짜 묻는 거. 사진 같은 거 보고, 이건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 진짜 묻는 거. 그쵸? 이거는 질문하고 관련된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얘는 놀라는 거. 뭐, 반가워서 놀라던 뭐 하던, 하여간 놀람의 의미로 가져갈 수 있더라. 뭐 하나로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보 하나로 이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문장보가 있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원래 7급 분들이 한문법이라는 걸 하거든요.
7급 분들은 이제 한문법이라는 걸 하는데 보면 한자는요. 띄어쓰기도 원래 없어요. 그래서 그들 쓴 책들 보세요. 뭐 천자유차 뭐 책 같은 거 쭉 이렇게 세로로 쓴 거 옛날 것들 보면은 여러분 띄어쓰기 어딨어 걔네가. 그냥 쭉 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막 쭉 써져 있어요 여러분 글자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래도 너무 힘들 때 그렇게 뭐 문장에 띄어쓰기 정도는 있지 우리처럼 어절에 띄어쓰기가 있진 않아요. 단어마다 띄어쓰기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다다다 붙여서 만약에 나왔어.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가지고 우리가 봐. 그래서 봐 가지고 막 이걸 보는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봤을 때 문장 보호가 없거든요. 문장 보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읽고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 몇 번 읽고서는 얘가 '아 얘가 뭐야 이 의문문이구나. 얘가 평서문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맨 끝에 여기 들어가면은 의문문이구나를 그냥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 한자 우리가 중국어 이제 한자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 쭉 써져 있는데 이게 몇 개가 막 써져 있어. 엄청나게 많이 써져 있어. 막 해 가지고 쭉쭉쭉 나와요. 그럴 때 여기서 내가 끊어야 돼 내가. '여기쯤 끊기겠구나.' 그리고 요걸 통해서 해석을 해 봤더니 문맥상 물음표네. 이렇게 해야 돼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물론 그들도 의문을 말해주는 그런 한자들이 있죠. 근데 그 한자가 의문형을 말해주는 어떤 한자가 있어요. 근데 맨 앞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한자가요. 의문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평서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반어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럼 그 하나 보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반어인지 아니면 얘가 의문인지 얘가 평서인지 다 해석해 가지고 찾아야 되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문형이 있던 뭐하던 그런 거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게 찍혀 있으면 그냥 의문형이고 이거 찍혀 있으면 좀 강조하는구나. 대강 알잖아요. 대강 알잖아요. 엄청난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가로쳐 놓고 이렇게 뭔가를 준다는 거는 '아 여기 부가적인 설명했나 보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죠? 근데 한문 같은 거는 부가적으로 설명한 거도 이렇게 안 보여요. 그게 부가인지 뭔지까지 다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문장 보호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우리가 간략하게 글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우리가 금방 해석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는요. 감탄, 감탄문. 그다음에 약간 뭐라 해서 강한 느낌 줄 때. 그다음에 놀라거나 항의할 때 좀 약간 강한 쪽이죠. 강하거나 아니면 느낌 뭐 우리가 저기 감탄할 때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이게 느낌표예요. 됐죠? 느낌표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쉼표 갑니다. 네 가지가 1, 2, 3, 4 네 가지가 제일 많은 쪽이거든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쉼표 가겠습니다. 쉼표는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생각하시면 끝나죠. 그래서 근면, 검소, 협동, 우리거래의 미덕이다. 열거할 때요. 열거할 때. 열거할 때 우리가 거의 다 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다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다만 열거되는 사항이 쉽게 드러날 때 열거되는 상황이 쉽게 드러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아버지 어머니예요. 이거를 이렇게 헷갈릴 일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헷갈린다든가 이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맞죠? 뭐 이거 끊는 게 어디서 끊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누가 봐도 아버지 어머니 요렇게 여기서 끊겨 가지고 열거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끔 만들어 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쉼표 안 써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딱 끊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아버지 어머니 중간에는 쉼표 안 써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은 누가 봐도 얘네가 헷갈려 가지고 시어머니 이렇게 간다든가 그럴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요 뒤에 거는 요거는 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둘 다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봤더니 너의 돈과 나의 돈, 너 돈, 내 돈 다 합쳐 봐야 이거죠. 돈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크게 끊기는 게 보여요. 그죠? 여기서 끊기는 게 보여요. 너 돈, 내 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니면 너 옷, 내 옷, 뭐 너 옷, 나의 옷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끊기는 게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거 얘를 쉼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둘 다 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럼 아래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기 쓸 때 옷, 그다음에 돈이라든가 하여간 뭐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끊길 수 있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중간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일 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런 식으로
무엇의 옷, 무엇의 옷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무엇의 돈, 무엇의 돈이라고 하든가 아니 여기 뭐가 들어가도 돼요. 내 집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렇게 끊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쉼표 같은 것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맞죠? 됐어요. 아래에 있는 거 있습니다. 다만 열거 생략할 때에는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열거됐죠.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디다 찍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은 요거예요. 요게 줄임표거든요. 이게 줄임표예요, 여러분. 줄임표 앞에 여기에다가는 줄임표 앞에는 여기 있죠. 이거는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줄임표 앞에 맨 마지막에 여기에 쉼표 찍으면 안 된다고요. 쉼표 찍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주, 대구, 대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쉼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줄임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렇죠? 이 맨 마지막에 얘는 빼야 된다. 얘는 이게 빠지는 게 맞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거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문제 출제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셔야 될 게 이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요 줄임표 보이십니까? 줄임표를 여기 앞에서 먼저 말할게요. 줄임표라고 할 때 줄임표가요. 원래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정해져 있었던 게요. 문자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줄임표는 문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뭐 했어. 이렇게 줄임표 있잖아요. 그럼 문자표 들어가면 요렇게 어느 부분에 찍는 게 보면은 3개가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문자표에. 3개가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찍는 게 원칙이었어요. 6개 점 찍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 한번 눌러주고 한번 눌러서 6개의 점 찍히는 거. 이게 원칙이었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얘가 원칙이었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야, 한 번만 찍는 것도 되게끔 하자. 그래서 요것도 인정을 했어요. 줄임표는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야, 근데 뭐 한 번 찍건 두 번 찍건 지금 문자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마침표로 3개 찍는 것도 마침표로 6개 찍는 것도 인정을 했다고요. 마침표로 6개 찍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3개 인정했으니까 우리 얘도 3개까지도 인정하자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하나, 둘, 셋, 4가지가 다 줄임표 할 수 있어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자리 요 줄이는 거 요거 요 자리 있죠, 여러분? 요거는 요거랑 쓰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요 자리 요거 쓰는 거. 여기에 요렇게 저기 뭐예요? 가운데 여기 이렇게 써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점까지 쭈르륵 나온 거 6개. 그다음에 3개. 마침표 6개, 마침표 3개 다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줄임표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 가지들이 지금 다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줄임표도 미리 먼저 봐놓도록 하세요. 줄임표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줄임표의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가셔요. 요것들 잘 봐놓으세요. 다음 쉼표 부분입니다. 더 갑니다. 짝을 지어 구분할 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짝을 지어 구분할 때 여기다 끼우는 거 보이시죠? 짝을 짓는다는 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쉼표 쓰는 거. 닭하고 지네가 한 쌍, 그 다음에 개하고 고양이가 한 쌍, 걔네가 각각 상극이다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상극이고 얘네 둘이 상극이고 여기는 이렇게 딱 갈라준 거죠. 나눠준 거죠. 그죠? 여기서 지네하고 개는 상극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쉼표를 쓰므로 인해 가지고 닭하고 지네가 상극이고 개하고 고양이가 상극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맞죠? 그래서 보세요. 얘는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닭 가운데점 지네 얘네도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개 가운데점 고양이는 상극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상극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와과를 대신해서 여기에 와과들이 대신돼 가지고 대가 대신해서 여기는 가운데점으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가셔야죠.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이것도 봐놓으시고요. 가운데점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닭, 그 다음에 지네,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고양이는 닭하고 지네하고 개하고 고양이는 상극이다. 얘네들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은 상극이다.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응?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앞에 있는 거랑 얘랑은 달라요. 그죠?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뭘로 썼어요? 다 쉼표, 쉼표, 쉼표 이렇게 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이거는 같은 라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줬을 때 어디 갔어? 얘를 이렇게 끊어줬을 때 얘는 여기서 이렇게 끊겨져. 요걸로 인해서 이렇게 끊겨가지고 얘네가 쌍이고 얘네가 쌍인 거라고 살짝 보여주고 있지만 얘네는 상극이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가 서로 다 상극인 건지 아니면은 지네랑 고양이랑 뭐 상극이고 닭이랑 개랑 상극이고 그다음에 얘네 둘이 상극이고 뭐 얘네들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거랑 얘라고 문장이요, 여러분. 얘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문장 쉼표로 해가지고. 맞죠? 얘가 지금 닭하고 진해하고 개하고 도하기는 상극이다. 그러면 여기 네 가지 중에 네 가지가 서로 다르. 그러니까 닭은 진해, 개, 고양이 다 같이 상극인 건지. 그죠? 얘네인 건지, 그 다음에 지네도 나머지 얘네하고 다 상극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얘네 둘이 상극이고 얘네 둘이 상극이고, 아니면 여기서 얘네 둘이고 얘네 둘이고, 이걸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냥 끼리끼리 그냥 상극이다, 이거밖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하고는 좀 다른 문장이 돼버린단 말이죠. 뭐랑 뭐가 상극인지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죠?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고 또 모두 얘기할 수 있어요. 닭하고 진하고 개하고 도하기가 다 같이, 자기 네 개가 다 같이 상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맞죠? 문장 저런 식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됐어요.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습니다. 얘네 두 개. 얘네 두 개. 이거 별표 치놓고 이것도 문제로 잘 출제되니까 봐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얘네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 앞뒤에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랬는데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는 어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여기 찍혀 있고요. 여기 찍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솔직히 이거 이렇게 보면은 얘를 빼버립시다. 중간에 쉼표 앞에 뒤에 있는 것들 요거 중간에 있는 얘를 빼버리자고요. 얘를 빼버리면 나는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되죠? 솔직히 말하면이라는 말을 빼도 전혀 문장에 뭐 상관이 없어요. 그죠? 문장 이상하지 않아요. 얘를 빼버리자고요. 빼버리면 나는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껴들어간 말이라고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껴들어가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끼어 들어갔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요거와 요거를 요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끼어 들어갔어. 그래서 쟤는 빼도 돼 라는 것을 이렇게 쉼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모두 가능이라고 그러냐면 줄표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줄표가 이거예요. 줄표가 이렇게요. 양쪽에 줄표를 이렇게 사용해서 양쪽에 요게 줄표예요. 이게 지금 줄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도 얘를 표현해 줄 수 있다고요. 끼어 들어간 말이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다고요. 근데요.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기랑 여기를 끊어줌으로 인해서 아 이게 끼어 들어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여기랑 여기에 줄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끼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문장을 우리가 넣는데 어떤 문장을 쭉 줬는데 여기와 여기에 쉼표를 이렇게 줬는데 이 안에 끼어 들어간 말 안에 또다시 쉼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보여요. 이게 끼 들어간지 얘가 껴 들어간지 여기에 껴 들어가가지고 이게 쉼표가 쓰인 거지 안 보여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껴 들어가는 안에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못하고요. 뭐밖에 못 쓰냐면은 줄표가 쓰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아 얘가 껴들어가고 이건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있을 때에는 뭐만 사용이 가능하다? 줄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줄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래 문장 보세요. 이것은 내 것이니까 그 다음에 줄표.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할 것이니까 줄표.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그쵸? 이것은 내 것이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거잖아. 이거 중간 거 다 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봤더니 요게 있잖아. 요게. 그죠?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쉼표, 여기 쉼표, 여기 쉼표 이렇게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라고요. 아시죠?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많이 해놓는다고요. 많이 해놓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나오니까 봐놓으셔야죠. 봐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왔는데 여기가 한 칸, 원고지 한 칸이라고 칩시다. 이거 원고지 한 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요. 줄표는 이렇게 이게 줄표예요.
이걸 줄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줄표는. 근데요. 얘 이거 붙임표예요. 좀 더 짧은 게 붙임표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짧은 거. 그러니까 어떤 한 칸 정도로 생각해서 한 칸 정도가 있을 때 앞뒤 끝에서 끝까지 거의 다 가는 걸 줄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 반 정도 중앙에 한 반 정도 차지하는 걸 붙임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줄표 들어가야 되니 이게 붙임표 들어가야 되니 이런 문제는 출제될 수가 없죠. 그런 거 출제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래도 굳이 제가 나눠주자면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줄표는 어디서만 사용한다? 여기만 봐놓으시면 된다고. 여기만. 아시겠죠? 줄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여기요. 모 대신에 끼어 들어간 말 대신에 쉼표 대신에 쓸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끼어 들어간 말 안에서 쉼표 대신에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저희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된 거였습니다. 네, 가운데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점은 문자표 들어가야죠. 문자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얘는 거의 다른 쪽으로 다른 걸 대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거의 다 갔어요, 지금.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먼저 한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맨 마지막 거 보이세요?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 3.1 운동 맞죠?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마침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아까 말했었죠, 여러분? 마침표 찍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점 찍어도 된다. 아까 했던 거예요. 요거는 요거고요. 그다음 맨 위에 거요. 맨 위에 거 아까 했던 거죠. 뭐랑 똑같아요? 민수와 영희, 선미와 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여기 있는 거 요거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었고요. 요거는 이 쉼표는 여기서 이렇게 끊어준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맞죠? 끊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얘는 뭐 대신한 거예요? 민수와 영희, 선미와 준호가 서로 짜게 되어 프로젝트를 갖다 준비했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와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얘는 요거 안 돼요. 민수, 영희, 그다음에 선미, 그다음에 준호가 서로 짜게 되어 그래서 뭐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걸로 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셔야죠. 이걸로 대체될 수가 없다. 왜냐면 얘네 둘이 짝이고 얘네 둘이 짝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데 얘 이렇게 되면 얘네가 하나의 짝이 될 수 있어요. 4명이 하나의 짝이 4명씩 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는 4명이 준비를 하는 걸로도 될 수 있고 또 얘네 사이에서 누가 어떻게 짝인지도 알 수가 없고 맞죠? 4명이 다일 수도 있고 얘네 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네가 지금 뭐야 얘네 둘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명확하게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요걸로 가시면 안 된다. 맞죠? 요걸로 가시면 안 된다. 요거 봐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에서는 무조건 가운데 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가 2번하고 3번이 상당히 예전에는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쉼표를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가운데 점 사용할 때를 막 구분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짝을 이루는 어구들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뭐냐면은 조사하면 무조건 분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조사하고 끝내지는 않겠지. 조사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를 그 결과를 데이터의 수치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뭔가 결과를 내겠죠. 그래서 조사 분석의 짝을 이루는 어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짝을 이루는 어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조사 나오면 무조건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뭘 쓴다? 가운데 점 쓴다. 이거거든요. 근데 얘요. 뭘로도 가능하냐면 조사 분석 가능해요. 조사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쉼표로도 가능해요. 둘 다 된다. 다음 빨강 초록 파랑이요. 여기 보면 빨강하고 초록하고 파랑 얘네들 있죠. 얘네가 짝을 이루고 있죠. 왜? 빛의 삼원색은 3개니까. 빛의 삼원색은 3개니까 3개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가능한 거냐? 빨강, 그 다음에 초록, 그 다음에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요렇게 간다는 거겠죠. 요렇게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요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사과, 그다음에 뭐 우리가 또 그때 좀 나눈 게 뭐가 있을까? 감, 그다음에 가을에 나오는 그 과일이 또 뭐가 있죠? 가을에? 뭐지? 뭐 배. 내 맘대로 쓸게요. 모르겠다. 얘네들 있어요. 배는 뭐 가을철에 뭐 가을이다. 가을 과일이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아이고 얘는 이제 쉼표 여기 마침표 이렇게 적었죠. 그럴 때 얘네 세 개는 짝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열한 거죠, 여러분. 그죠? 나열한 거죠. 얘네 사과, 감하고 배만 가을에 그 가을 과일은 아닐 거니까. 그냥 나열한 거기 때문에 얘네는 얘만 써야 돼. 그리고 얘네는 빛의 삼원색은 얘네 세 개는 짝이잖아요. 세 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다른 거 대체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운데 점 써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나눴다고요, 이거를 막. 근데 지금은요, 그럴 필요가 없죠. 얘는 요거도 쓸 수 있고 요거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보통은 지금은 쉼표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나열이에요. 이건 짝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 다른 걸로 대체돼도 된다고요. 여기 과일, 가을 과일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만약에 가을 과일 중에 만약에 뭐 있어? 뭐 생각이 안 나. 딸기. 딸기는 겨울인데. 오케이. 근데 만약에 겨울이 이게 뭐 딸기가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사과와 감과 딸기는 가을 과일이다. 만약에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쉼표 찍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짝을 이루고 있는다라는 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되지 않는 거. 좀 약간 대체되지 않고 이 자리에 얘네들 세 개만 짝을 딱 이루고 있는 거. 얘네가 딱 이렇게 하나 짝을 이루고 있는 거. 이런 단어들일 때는 가운데점을 쓰는 건데 지금은 요쪽에 가운데점도 되고 그다음에 뭐도 되고 있어요? 쉼표도 되더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러면 얘네 두 문장 외우시면 돼요. 두 문장이야. 거의 이런 식이더라고요.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아니면 상수도 수질의 조사 분석. 그러니까 조사 분석을 외우시면 돼요. 조사하고 분석하는 걸 짝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이거고요. 빨강과 초록과 파랑 얘가 짝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빨강과 초록과 파랑이 짝을 이루는 거구나.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아래요. 공통성분을 줄여서 여기 공통성분 윗건 줄였잖아요. 윗건이라는 공통성분이잖아요. 상위건, 중위건, 하위건인데 윗건 없어졌죠. 그럴 때 못 쓴다. 가운데 점 따서 쓸 수 있다. 여기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데 메달이라는 걸 줄여버려가지고 여러분. 그죠? 이럴 때 가운데 점 쓸 수 있다. 마찬가지 얘도 못 쓸 수 있어요. 쉼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들이죠. 얘네들도. 쉼표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둘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점 쓰는 거는 얘랑 얘랑은 여기 있는 문장들 있죠. 문장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이 얘와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 이 네 가지의 문장을 좀 봐놓으시면 가운데 점이 해결이 돼요. 이 문장을 제외하고 다른 걸로 나오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조사 분석, 그리고 빨강, 초록, 파랑 뭐 이런 거. 빨강, 초록, 파랑. 물론 얘는 빛의 삼원색도 있으면 뭐 다른 무슨 삼원색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 세 개 이렇게 짝 지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조사 분석 빨강, 파랑, 초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중 하위 것 금은 동메달 이런 거 얘네들은 가운데 점과 그다음에 쉼표 다 사용할 수 있다. 가운데 점과 쉼표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아셨죠? 오케이? 얘네들 가운데 점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쌍점 가겠습니다. 쌍점이요. 쌍점. 문방사오 땡땡. 우리가 쌍점 땡땡 이렇게 치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다음에 종이, 붓, 먹, 벼루 같은 걸 얘기한다. 설명할 때 문방사오는 뭐가 있어? 종이와 붓과 먹과 벼루를 갖다가 얘기해. 이렇게 설명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쌍점은 뭘 봐놓으셔야 되냐면 다른 것들은 거의 그렇지 않은데 쌍점은 띄어쓰기를 언급해요. 띄어쓰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이 쌍점 이렇게 찍혔죠? 앞에 부분은 붙여요. 뒷부분은 띄어요. 우리가 저 쌍점을 앞뒤를 다 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은 붙이고요. 뒤는 띈다고요. 저 띄어쓰기를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시 2014년 10월 9일 이렇게 나왔죠. 그럴 때 여기 일시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앞은 붙이고요. 뒤는 띄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뭔가 설명할 때.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좀 봐주셔야 돼요. 다음 여기 아래 갈게요. 얘는요. 여기가 쉼표가 여기니까 여기다 끊기고요.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10분 초 쓸 때 쌍점으로 쓸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4시 20분까지 도착합시다. 야 쓰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장절이에요. 그러면은 몇 건, 몇 장, 몇 절이라고 이게 단위예요. 몇 장, 건. 뭐, 되게 많아. 만약에 우리가 뭐, 토지 같은 그런 소설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3권째 될 때, 3권에서 6장 쪽에 몇 절에 의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책은 권장절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조, 몇 항, 몇 호예요. 이건 법률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하죠.
그쵸? 몇 조, 뭐 1조, 뭐 29항, 뭐 40호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도 쌍점을 쓸 수 있다. 특히 제일 잘 나오는 걸 얘기한다면 10분초겠죠, 여러분. 10분초. 그래서 뭐 16시 24분 20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가겠죠. 근데 이 초 안 써도 뭐 상관없어요. 몇 시 몇 분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니까. 초까지 안 가도.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띄어쓰기요. 진짜 조심하세요. 여기 띄어쓰기 이렇게 해서 몇 시 몇 분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앞에 붙이고 뒤에 붙여요. 둘 다 붙여요. 이거 둘 다 붙여요. 우리 많은 경우에 1시 20, 10시 20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띄고 여기 떼야지 잘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띄는 경우 많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붙여야 돼요. 이거 붙여야 돼요. 이렇게 가지 않고 붙여서 쓴다라는 거. 쌍자 앞뒤에서 붙여 쓴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숫자가 나오면은 여러분 이렇게 붙여 쓴다는 거. 저런 것들을 봐놓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얘네들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쓰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간 쓰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예전에 했던 것들이 있었죠. 뭘로 할까? 10시 20분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봅시다. 10시 20분 이렇게 가겠죠. 그쵸? 우리가 지금 이거 쌍점으로 쓰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었죠. 그럼 요거예요. 끝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쓰면 시로 쓰면 10, 시, 그 다음 뭐예요? 20분. 얘가 원칙이죠. 왜? 시하고 분은 단위니까. 얘가 원칙이죠. 근데 얘 아라비아 숫자이기 때문에 모두 가능해요. 10, 시, 20분. 당연히 가능하죠. 아라비아 숫자니까. 그럼 이번에는 한글로 써볼까요? 10, 시, 그 다음에 20, 그 다음 뭐예요? 분. 당연하죠. 단위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네요. 10시 20분. 얘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얘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 뭐 있었어요? 이거 가능하죠? 가능하죠? 왜요? 여기서부터 쭉 와가지고 이거 다 된단 말이죠. 이거 맨 마지막에 왜 된다 그랬어요? 있었잖아요, 우리가. 시분. 그쵸? 시각. 시각의 경우에는 연, 월, 일, 시각. 이건 붙여도 되고 떼어도 된다라고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띄어쓰기에서. 우리 했었어요, 여기. 그래서 어딨어? 띄어쓰기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해놓으세요. 띄어쓰기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띄어쓰기에서 나왔을 텐데 여기 있다. 109페이지에 있어요. 연월일 시각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기 시각이잖아. 시각. 이렇게 써놔야지. 시각. 시각의 경우에는 붙여쓰기, 띄어쓰기, 한글로 된 붙여쓰기, 쓰여쓰기가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맨 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거. 그죠? 모두 가능한 거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아라비아 숫자랑 관련된 것이고, 그쵸? 숫자랑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지금 쓴 것처럼 얘는 시각하고 관련된 거니까, 붙여쓰기, 띄어쓰기가 모두 가능하다. 외워놓으셔야죠.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들어갔죠? 우리 쌍점을 통해 가지고도 쓸 수 있구나. 쌍점을 통해서도 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요쪽 갈게요. 대가 쓰일 자리에도 쓸 수 있네요. 쌍점이. 그래서 65대 60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천군 대 백군 뭐 이런 거 쓰는데 얘도 하나 더 해볼까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예전에 이거 얘기했어요. 천군 대 백군 이라고 했죠. 이렇게 대를 한글로 쓰는 경우에는 떼어야죠. 앞뒤 다 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열 내지 스물 이사장 및 이 상무 그다음에 천군 대 백군 이랬을 때 앞뒤 다 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대를 대신해서 쌍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쌍점 그다음에 백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요 앞하고 뒤를 다 붙여야 돼요. 이것까지 다 같이 봐놓으세요. 마찬가지로 천군대 백군 아니라 여기 숫자로 쓰여도 마찬가지예요. 65대 여기 써놓은 게 이거잖아요. 60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얘는요. 이 대니까 대 앞뒤는 무조건 떼어야 돼요. 얘는. 이거는 이렇게 떼어야 돼요. 이게 여기가 의존명 여기 뭐라 해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들어간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 띄는 겁니다. 근데 얘들요 65대 그 다음에 60 만약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앞에랑 뒤를 붙여서 가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죠? 요것들도 요거 쌍점하고 쓰는 것들 얘는 좀 띄어쓰기도 같이 봐놓으세요. 그러니까 문장보 띄어쓰기 거의 문제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얘는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좀 보시면서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게 쌍점하고 관련된 얘기들이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음 큰 따옴표 갑니다. 큰 따옴표는 할 게 없어요. 여기 있는 거 그냥 직접 인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머니 제가 글로 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직접 인용하거나 직접 대화할 때 큰 따옴표 한다. 끝. 큰 따옴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직접 인용할 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다음 작은 인용, 작은 따옴표 같은 거 얘기할게요. 이거는 인용한 말 안에 인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용한 말 안에 인용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큰 따옴표 있죠. 큰 따옴표가 이제 인용을 뭔가 했겠죠. 그 안에 또다시 인용할 때. 그쵸? 그러니까 인용을 두 번 할 때에는 밖에다가 큰 따옴표를 쓰고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쓴다 이거라고요. 얘랑 똑같은 게 대괄호 안에 가로를 떴어야 되면 대괄호 안에 소괄호 써요.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 쓰고요. 대괄호 안에 소괄호를 쓴다고요. 아시겠죠? 대괄호 안에 소괄호 뒤에서 나오는 건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다음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마음속으로 한 말을 다 적을 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한 말. 나는 일이 다 털어졌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이런 식으로. 저 마음속으로 한 일을 갖다가 한 생각을 갖다가 쓸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쓸 수 있구나 이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겁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표시를 할 때 자신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할 때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다 한번 더 쓸게요. 중요한 부분에 대한 표시요. 중요한 부분을 표시할 때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작은 따옴표로도 쓸 수 있고요. 자신감이다. 똑같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이런 식으로 중요 부분을 표시할 때 뭐도 사용할 수 있냐면 요거요. 각각의 한글 위에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는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드러낸 표라고 해요. 드러낸 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드러낸 표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드러낸 표인데 우리 한글에서 저렇게 한글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드러낸 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한글 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글 버전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낸 표는 거의 안 쓰지. 거의 안 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 자신감이라고 할 때 뭔가 중요한데 얘기할 때 이렇게 치는 거야. 밑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 밑줄, 밑줄 해가지고 밑줄을 사용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글에서 이렇게 이게 끊어져서 밑줄이 표시가 되지가 않아요. 얘를 이렇게 밑줄 치면 이거 그냥 줄줄 치고 이것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그냥 인정돼요.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되는 거 그냥 밑줄 돼요. 알겠죠? 밑줄을 통해 가지고 중요 부분을 표시할 수 있구나. 세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중요한 부분에 대한 표시이다. 됐네요. 그래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음 이제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이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가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중가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중가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가로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로로 쓸 때는 중가로예요. 세로로 쓸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주격조사 이가. 이하고 가하고 있어 이럴 때 그럼 얘는 세로 쓸 때 있죠. 이건 중가로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격조사 이가가 있어. 그러면 이런 방식이라든가 주격조사 이가가 있어요. 이럴 때 이런 방식 이런 건 없다고요. 세로 쓸 때는 중가로밖에 안 한다고요. 아시겠죠? 중가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가 이거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요. 국가의 성립, 영토, 그다음에 국민, 그다음에 주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렇게 세로로 쓸 때는 뭐밖에 없다. 중가로만 사용한다. 끝. 됐고요. 다음 여기 앞에요. 옆에요. 아이들이 모두 학교. 그다음에 이거는 가로로 쓰는 경우인데 중가로 언제 쓰냐면 여기에 이렇게 중가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갔어요. 학교로 갔어요. 학교까지 갔어요. 얘네 세 가지가 이 문장에서 다 해석될 수 있을 때, 다 사용될 수 있을 때. 그렇죠? 얘네 세 가지가 요거가 들어가던 중간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문장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금? 이렇게 들어갔죠? 맛있게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 그쵸? 뭐가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는 중가로 쓴다. 그래서 중가로는 두 개예요. 하나는 세로, 하나는 셋다가 다 허용될 때. 이 문제가 셋다가 다 허용될 때 중가로. 끝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소가로하고 대가로인데 소가로 대가로에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볼게요. 주석이나 보충적인 말을 덧붙일 때 그럼 뭔가 덧붙이는 거예요.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얘에 좀 더 설명할 때 니체를 좀 더 설명할 때 그쵸? 소가로 써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2014년 12월 19일 금요일이라고 하는 거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할 때 보충적으로 설명할 때 그죠? 그런데 얘 보이세요? 아깐 잘하시다가 여기서 끝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쉼표 여기다가 마침표 안 찍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틀려요. 연, 월, 일이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요거를 생략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봐놓으시고요. 이거 찍고 그 다음에 쉼표 가셔야 돼요. 찍고 그 다음에 금요일을 이런 식으로 월요일, 금요일을 소가로를 통해서 표시해 주셔야 된다고요. 요거 안 찍는 경우 많으니까 주의하자. 주의하자. 이런 얘기들 보여드린 겁니다. 되셨죠? 요거 찍어야 돼요. 요거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부터 얘기할게요.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여기요. 요런 거 강개토 대왕이요. 왕이잖아요. 그분. 왕이신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훌륭한 큰 업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왕이란 단어 쓰는 거죠. 우리가. 근데 대자 빼고 광개토 왕은 고구려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빠질 수 있을 때. 그죠? 근데 광개토 왕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분은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뭔지 아시겠죠? 응?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세종왕은 있어요. 그 왕이시잖아요, 이분도. 그죠? 근데 우리가 하도 세종대왕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냥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세종왕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세종왕이 그런 일을 하셨어 그러잖아요. 세종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네 친구냐? 막 이럴걸? 그죠? 세종대왕은 건드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한 것을 세종대왕을 욕하진 않아요, 저희가. 왜 한글을 만들어서 이러지 않아요. 이 나라에서 좀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 근데 이게 좀 문제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를 줄 때 올바른 문장은 막 이렇게 할 때 대왕자를 빼버려. 그리고 세종께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 세종께 뭐야? 막 이래. 아니면 세종왕께서 이래도 뭔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져요. 하도 대왕이라서 돼요.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세종왕께서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종께서도 됩니다.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뒤에 가가지고 올바른 문장에서 또 더 말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얘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기본적으로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거예요. 1번도 살짝 중요하니까 1번도 살짝 별표 쳐주시고요. 2번이 얘가 좀 중요한 거예요. 2번 보면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표기할 때 우리말이죠? 우리말이에요. 원어 표기죠? 그래서 여기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원어는 요거다. 요렇게 갈 때 얘는 소가로로 쓴다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소가로 쓴다. 근데 대가로를 한번 볼게요. 대가로에서 이거 보이세요?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쓸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쓸 때 그러면 고유어가 있고요. 거기에 한자어 쓸 때 내가 그러면 한자어를 쓸 때 그러면 한자가 쓰여졌을 때 그럼요. 한자가 쓰여졌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자가 쓰여졌을 때 그렇지만 한자어니까 한글로 쓰여져도 그렇다고요. 왜? 연세가 한자어니까. 한자어라는 거는 한자를 사용한 우리 글이잖아요. 우리 단어잖아요. 한자가 있는 거잖아요. 연세, 낱말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아래 보세요. 고유어나 한자어에 대응하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표현할 때 이거는 이렇게 써놓으니까 얘는 이건 소가로구나. 영어 쓸 때 한자 쓸 때 이건 대가로구나. 이래놨더니 여기서 또 뭐라고 나오냐면 낱말이라는 게 있는데
낱말이라고 있는데 얘는 워드야. 그래서 요렇게 쓸 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엄청 헷갈려요, 지금 이거. 막 뭘 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래요. 그래서 얘를 정리할 때 요거 마찬가지 저는 2, 3번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얘를 할 때 어떻게 하시면은 좀 괜찮냐면 요렇게 가시는 겁니다. 얘 보세요. 발음으로 생각하세요. 커피. 맞죠? 커피라고 하고 커피라고 하죠? 얘 커피라고 하고 커피죠? 그죠? 커피죠? 그냥 뭐가 다를 뿐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 말일 것 뿐이고 여러분 커피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잖아요, 단어가. 의미는 똑같은데 불구하고서는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볼게요. 얘는요. 나이고 얘가 뭐라고요? 연세. 나이고 얘 연세. 낱말이고 얘 단어. 그쵸? 낱말이고 단어. 여기 보세요. 낱말이고 여기 뭐예요? 워드. 그다음에 여기요. 분장이고 얘는 뭐야? 센텐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제연합이죠. 유엔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르게 발음될 때는 다 대가로예요. 똑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발음될 때는 다 대가로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이거를 막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에 외래어에 막 이러면 정신없으니까 아까처럼 커피가 나올 때 여기도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커피네. 그러면 커피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시라고요. 아셨어요? 이렇게 가시라고요. 응?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쵸? 그런데 요거처럼 낱말이 나왔어. 낱말인데 불구하고 여기서 워드야. 그러면 의미는 똑같지만 낱말 워드죠. 다르게 읽히죠. 다르게 읽힐 때는 뭘로 가시라고요? 대가로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가시면 많이 안 헷갈려요, 이거. 그래서 저기 써져 있는 거 뭐 고유에 대응하는 한자 저런 걸로 가지 마시고. 저런 걸로 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국제연합이잖아요. 국제연합 이렇게 가 있죠. 국제연합.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해가지고 우리가 UN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다르죠. 응? 여기가 두 개가 서로 되게 소리가 다르죠, 여러분. 소리가 다를 때는 다 대가로. 근데 만약에 UN 이랬어요. 근데 여기 UN 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소가로겠지. 맞죠? UN이고 UN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요렇게 쓴다라는 걸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셔 가지고 정리하시면은 지금 이게 거의 제일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가십니다. 요거 뭔지 아시겠죠? 이거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죠. UN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 UN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소가로겠죠, 여러분. 맞죠? 그쵸? 아까 여기서 이거 했으니까 뭐 신기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커피 이렇게도 나왔는데 뭐 소가로 쪽에서 보면 똑같은 거지 뭐 얘랑 똑같은 거고 맞죠? 오케이. 그다음에 소가로 쪽에서는 요렇게 그래서 커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발음될 때는 소가로로 집어넣는다. 근데 똑같이 발음되지 않을 때 같은 경우에서는 대가로로 집어넣는다.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반드시 봐놓으시기 바래요. 요것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여기 대가로 하나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아까 했어요. 괄호 안에 괄호 들어갈 때 여기 괄호가 있는데 또 괄호가 만약에 들어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밖에 있는 괄호는 괄호 2번 사용할 때 밖에 있는 괄호는 무조건 대가로 속에 있는 가로는 무조건 소가로. 그쵸? 얘도 대가로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요. 여기 안에 소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드리겠죠. 자, 가로로 2번 써야 될 때는 대가로, 소가로, 대가로, 소가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요것들. 대가로, 중가로, 소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소가로 쪽 있죠? 아니 중가로 걔네 두 개 빼놓으시고 그다음에 소가로하고 대가로가 구분되는 거 그런 것들 좀 아시면은 준비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가로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겸납표예요. 그다음에 혼납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거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봐놓으셔야죠. 우리가 뭐 큰 따표, 작은 따표 이런 건 너무 잘하니까. 근데 여기서 요게 겸납표고요. 그러니까 이게 겸납표가 우리 그 문자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혼납표는 이렇게 꺾게 하고 이렇게 꺾게 할 거야. 여기는 대거를 겸납표라고 하는 거 이거. 그다음에 얘는 혼납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겸납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겹화살 가로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홑화살 가로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쵸? 얘네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큰 따옴표까지요. 세 가지 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얘네가 다. 얘네는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이요. 신문 이름이나 책 제목이요. 이게 겸납표와 겹화살 가로와 큰 따옴표를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다. 이거 쓸 수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다. 이렇게 해서 겹화살 가로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따옴표로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세 가지가 다 돼요. 근데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 신문이에요. 신문 이름이래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단위가. 맞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그죠? 서울신문, 뭐 대한일보, 스포츠조선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그다음 책 제목이어야 돼요. 책 제목이어야 돼. 책 제목. 책 제목이라고 아이들 있어요. 그러면 영화 제목은 저렇게 안 써요. 영화 제목 저렇게 안 써요. 그다음에 무슨 음악이나 아니면 미술 작품들 이름은요. 저렇게 안 써요. 책 제목하고 신문 이름이라고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려오는 거야. 소제목은 별로 안 나오고요. 예술 작품 제목들은 다 아래로 내려오셔야 돼요. 예술 작품 다려.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간 베르즈가 작곡한 여기 축배의 노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라든가 교향악곡 뭐 교향악 몇 곡 몇 장이에요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뭐 사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향악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교향곡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도 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쪽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술 작품 제목하고요. 예술 작품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다 이쪽입니다. 다 이쪽.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이건데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그다음에 예를요 이렇게 해가지고 축배의 노래이다. 이 작품은 베르디가 작곡한 축배의 노래이다. 그리고서 이렇게 겸납표 이렇게 하죠. 이거 그 왠지 맞는 건 느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라고 여러분. 뭐 베르디가 작곡을 했던 아니면 무슨 뭐 엄청난 교향악가이고 교향곡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혼납표 쪽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여기 위에 봤더니 상호나 법률이나 규정은 다 혼납표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국어기본법에서 뭐 해가지고 한 시행을 갖다가 한 구체적인 조항을 쓴 것이다. 만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국어기본법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낸다고.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그다음에 국어기본법에서 이렇게 할 때 얘를 뭘로 가냐면은 겸납표로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맞는 느낌 든다니까요. 왜 얘에서 시행령이 나왔을 테니까 이게 조금 더 큰 겸납표로 가면 왠지 맞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도 혼납표가 되는 것이고 얘도 혼납표. 그죠? 그 다음에 얘도 혼납표. 둘 다 혼납표여야죠. 문제 이렇게 내더라고요. 요거 어디 무슨 뭐 기본법에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좀 더 큰 느낌이 들게끔 해가지고 얘를 겸납표로 주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겸납표는 두 가지. 책 제목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문 이름. 신문 이름. 독립신문, 매일경제,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중앙일보 이런 것들 저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책 제목. 책 제목.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책 제목 줄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책 제목. 그래서 우리 뭐 압록강을 흐른다처럼 맨 처음에 그런 걸로 주지도 않고 쟤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책 제목들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거고요. 요 아래 것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13번 잘 보세요. 다음 14번 쪽입니다. 물결표요. 물결표는 이거 앞뒤 붙여 쓰는 거야. 거기 어디 나왔더라? 물결표에서 앞뒤를 띄었음이라고 이 초판에서 나온 책 갖고 계신 분이 띄었음이라고 써져 있거든. 틀려요. 이거 붙여 쓰이에요. 이거 오타예요. 오타. 앞뒤 이거 붙여 쓰셔야 돼요. 이거 앞뒤 붙여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면 9월 15일, 9월 25일 이렇게 나왔으면 얘에서 물결표 이렇게 붙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앞뒤가 여기도 붙이고 뒤도 붙이고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붙여 쓰는 게 맞아요. 오타요. 거기 띄었음이라고 써져 있는 건 오타입니다. 그 다음 얘를 빼고 이 물결표 빼고 뭐로도 쓸 수 있냐면은 붙임표로도 쓸 수 있대요. 여기서 붙임표가 나온 거예요. 드디어.
여기서 붙임표가 나온 거예요. 둘 다 쓸 수 있다. 붙임표도 그러니까 앞뒤 붙여 써야 돼요. 앞뒤 붙여 써야 돼요. 둘 다 붙여 쓰는 거고 얘네들은 뭐야 기간이나 거리나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언제부터 언제 몇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거리라든가 수랑 관련된 어떤 범위를 나타낼 때요. 범위 같은 거 나타낼 때. 저 기간이나 거리나 이런 범위 같은 거 나타낼 때는 다 여기 중간에 물결표로도 쓸 수 있고 붙임표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물결표든 붙임표든 상관없이 둘 다 붙여쓰기 해야 된다는 거. 14번이었어요. 끝났습니다. 다음 15번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드러낸 표와 밑줄 보이시죠? 드러난 표와 밑줄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이것만 할까요? 훈민정음 밑줄 쳤죠? 근데 이번에는 훈민정음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낸 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쵸? 여기 점 찍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금 따옴표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아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끝났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숨김표 갑니다. 금기어나 공공용이 쓰기 어려운 것들을 얘기합니다. 금기어나 공공용이 쓰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금기어 여러분 욕 같은 거 욕 같은 거는 우리 하면 안 되지. 쓰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공경에 쓰기 어려운 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약간 욕이라든가 비속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숨겨라. 배운 사람 앞에서 어찌 땡땡땡이란 말이 나오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땡땡땡이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는 때 약간 욕 같은 거. 우리가 왜 텔레비전 같은 데 볼 때 거기 삐로 처리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근데 삐가 다 들리는 거 아시죠? 삐 다 들려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세요? 그렇게 걔네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렇더라고요. 첫 단어를 살짝 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가 살짝 들어오면서 삐가 같이 간대요. 삐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누군가는 알게끔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데도 계속 하고 있죠. 일부러 그게 더 효과가 크대요. 더 이렇게 상상하게끔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비밀 유지해야 되는 경우 많죠. 비밀 유지해야 되는 거 우리가 막 게시판 같은데 뭐 걸 때 이름 같은 거 중간에 빼든가 아니면은 김땡땡 뭐 이렇게 집어넣든가 여러분. 이게 집어넣고 핸드폰 번호 뒤에다 쓰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끝자리만 쓴다든가 뭐 이런 거 많죠 여러분. 그래서 막 010 그러면 중간 거 다 빼버리고 응? 다 빼버리고 끝에 부분만 땡땡하고 뭐 땡땡 여기 두 개에다가 뭐 98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 알아보게끔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땡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숨김표라고 그래요. 근데 숨김표에서는 세모와 네모 없어요. 세모와 네모를 통해 가지고 숨김표 하지 않습니다. 다 동그라미나 X표를 해가지고 쓰는 것이지 세모 이런 걸로는 숨김표 사용하지 않아요. 네모로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를 봐놓으시면 돼요. 다음 줄임표 가겠습니다. 할 말을 줄였을 때 줄임표를 쓴다. 네, 줄였을 때. 그다음에 점을 찍는 6개를 찍는 대신 3점으로 찍을 수 있다. 아까 말한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3점으로 찍을 수도 있고 6개로도 찍을 수 있고 마침표로도 6개 찍을 수 있고 마침표로 3개 찍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그걸로 할 수 있다. 줄임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할 말을 줄였을 때 그리고 여기 같은 실은 저 사람 그러니까 이건 뭐야? 뭔가 끌 때. 뭔가 이렇게 말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망설이는 것 같이 표현할 때. 그렇죠? 할 말을 줄였을 때 얘는요. 뭔가를 망설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줄임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줄임표 사용할 때는 줄임표 6개, 점 6개 찍히는 거, 중앙 정도에 6개 찍히는 거, 그다음에 중앙에 3개 찍히는 거, 그다음 마침표로 6개 찍히는 거, 마침표로 3개 찍히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돼요. 맞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줄임표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장 보호였어요. 안 어렵죠?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문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문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예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여드린 예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보여였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거기 우리 표준어 사정 원칙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요.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세 단원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